사실 오늘 차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브리핑을 드리기 앞서서 팩트적인 얘기만 할게요. 나는 사실 어제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분봉으로 보니까 이 피보나치를 기준을 잡아 보니까 2.414 부근이 여기 19K까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20K 딱 못 찍는 자리까지 여기까지 딱 터치가 갔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추세를 내가 이제 따라서 숏으로 갈아탔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차트를 다시 그려보든. 근데 또는 내가 한편으로 생각한 게 어차피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트가 바뀌었잖아요. 뭐 이제 롱에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차트가 이만큼까지 조정을 내렸다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다시 보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관점을 보자면 사실 이 추세에 거스르는 딱 여기까지가 한 번 더 걸릴 수 있는 마지막 숫자리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서는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쇼 카운팅을 간단하게 그렸을 때 단기 카운팅이에요. 단기 카운팅인데, 단기 카운팅을 그렸을 때 여기 이제 2.618 때 2.414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보이실 건데, 자, 2.414, 2.618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여기 위에 상단처럼 2.414 터치 받은 것처럼 쇼 카운팅에서도 2.414를 터치를 받고 반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금일 이제 아침에 진행이 되는 얘기죠. 여기를 1파에 대한 카운팅을 잡았는데 1분봉으로 보시면은 사실 1파의 카운팅은 여기로 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3에서 또 조정이 받는다면 지금은 진짜 올릴 생각이 없는 거고, 만약이라도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1파 카운팅을 192 부근으로 해서 여기가 1파 카운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럼 얘는 이게 지지를 받다가 이제 3파를 좀 올리고 올렸다가 나중에 5파로 가는 차트를 만들겠죠.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 숏을 들어갈 생각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195라고 지금 당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롱이 이대로만 가준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롱이 간다면 저는 아마 일단은 제가 여기 라인에 걸리는 이 자리부터 숏 매수를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지금은 숏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게 맞죠. 다시 이만큼까지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리신 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대부분 뭐 아까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19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좀 생각하고 싶고, 거기에 가야 숏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브리핑을 좀 드린 거고, 이제 1.618에 또 걸리게 된다면 사실 롱을 털고 저도 이제 스위칭을 준비해야죠. 근데 여기선 제대로 스위칭을 준비할 예정이고, 일단 여기서와 여기서의 차트가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금일 좀 PPT를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유럽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일정해요. 독일 이제 총재가 이제 연설이 있고, 이제 영란은행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영시에 이제 뭐 국제 이제 IMF 회의가 있죠. 이거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그리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국제통화기금에서 회의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 연준 이제 이사가 하버드 대학 연설 디지털 달러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의 해킹 조직, 일본 가상자산 산업 해킹, 그리고 뭐 세 번째 소매 판매 인플레가 금리 이상의 소비 둔화, 네 번째 푸틴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윌러 연준 이사가 미국은 디지털 달러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 즉 가상자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크리스토퍼 윌러가 이제 연방 준비제도 이사가 이날 하버드 대학 연설을 통해서 미국에는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우위를 뒷받쳐주는 요소는 기술적인 것이 아닌 미국채와 기타 부채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나라도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통화 CBDC가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국경 간 결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디지털 통화 있죠. CBDC. 미국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상자산을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그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따지고 보면은 결국 반대 세력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또 꺼냈다는 게 좀 재밌는 내용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해킹 조직 이제 라자루스 아시죠? 그래서 일본 가상자산 기업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가상화폐 기업과 거래소를 노리고 해킹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변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으는 게 좋으니까 계속 건드는 건데, 피싱 이메일을 보내거나 허위 계정을 이용해 SNS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죠. 옛날에 저희 막 헬로우인가 막 그런 것처럼 막 이제 그런 디도스 공격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간 것 같아. 그래서 가상자산을 절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자도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어찌됐든 이거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비트코인에게 되게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 될 수가 없다. 디지털로 하는 것은 절대 안전 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한 번 더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갖고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은 사실상 그거는 이제 해킹당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이면 이런 식으로의 이제 돈 거래를 하다가 혹시나라도 나중에 해킹이 들어와서 그 돈을 다 뺏기는 경우도 생기니까,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별로 악소재긴 하죠.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되게 돼버리면 해커들이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이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9월 소매 판매 전월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금리 인상에 소비가 둔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현재 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미국인의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또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PI가 82년 8월 이후에 최대 폭인 6.6%가 이제 상승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은 우리가 좀 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실직자는 계속 다시 늘어날 것이고 회사 운영은 안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이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푸틴 내용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솔직히 해봐야 의미 없는 얘기인데, 푸틴은 맨날 이게 말이 바뀌는 거라서 푸틴이 말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제가 하도 이렇게 그런 말을 꺼낸 것도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강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낸 반면에 이제 대규모의 미사일 공격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근데 이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여러분, 푸틴이, 여러분 그거 내용 썰 아세요? 푸틴이 그 이제 컴퓨터인가 어디 봤는데 이제 차트창이 켜져 있었다 이제 그런 썰 유머들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실상 전 세계적인 이제 대통령들은 좀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인플레를 잡을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됐고, 그래서 IMF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들의 현재 상황을 비례해서 보면은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은 맞는 것 같거든요. 계속적인 압박을 주면서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인플레가 생겼지만 그걸로 인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 그러니까 무로 다시 되돌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거고, 그거의 대표로 지금 푸틴이 좀 나서서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찌됐든 무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 무가 돼야 돼. 그게 돼야 어차피 인플레를 못 잡는 상황에서는 무로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도 이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내용은 이재명이 바이든에 서한 인플레 감축법 개정해달라는 내용을 꺼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등에게 이제 감축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에 포함된 IRA가 발효된 다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머리를 맞대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와 의회의 좋은 답변을 뭐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이게 현재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직접 갔을 때 이제 그 바이든 관련해서 좀 재밌는 썰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진짜 이게 점점점 이게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좀 재밌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 갖고 온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주말이라서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제 지표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들이 올라온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실 뉴스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좀 골라서 좀 재밌는 걸로 좀 보여드렸고, 오늘 뉴스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